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59회 방송 시작합니다. 조금 다르네요. 일부러. 웃긴다. 네, 웃지 마. 알았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야 원래. 자, 느끼하지만 말하죠. 안 웃을게요. 웃지 않겠습니다. 앙리 4세 얘기죠. 세종드 같이 프랑스. 한다. 프랑스의 세종대왕이다. 다시 처음부터 해. 싫어.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대표님 네. 그리고 시호님 네. 앙리들이 많아요. 많은 앙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찝어줘야 돼요. 네. 주인공 앙리는 무조건 주인공 앙리. 네. 그 다음에 얼굴에 기스가 난 앙리가 있죠. 그래서 앙리 드 키스. 그럼요. 주인다 절묘하다. 절묘하다. 벌써. 시온님 나이스 부부. 그리고 앙리와 마르그리트는 이제부터 전쟁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인공 앙리와 전쟁 같은 사랑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해요. 이게 봐봐 스케일이 크니까 진짜 전쟁을 한다. 그치. 뭐 이미 난세지만 이제 이번 주 오늘 앙리는 드디어 난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1572년입니다. 1572년 8월 18일 파리에서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라임이 탁탁 맞는데 8월 18일 파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라임이 딱딱 맞으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박 박사 듣고 있니? 위그노 세력의 핵심 인물들. 전 세계 위그노 전부야. 핵심 인물들, 그다음에 성직자들, 목사님들이죠. 개신교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수행원들, 파리의 앙리를 따라서 입성한 사람들이 4,000명 이상. 많게 잡으면 7,000명까지를 잡아요. 우리 신앙의 수호자니까 그렇죠. 결혼하는데 다 왔겠죠. 다 온 거예요. 축하해주러. 또 그런 것도 약간 새를 좀 보여줘야지. 그렇지, 물론이죠, 맞아. 물론이죠. 카톨릭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운데 앙리를 둘러싸고 위그노의 수호자 만세하면서 파리에 입성을 하죠. 탄압받는 세력이었으니까 화해 무드는 승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요. 어쨌든 남쪽으로 갔다가 지금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수도로. 게다가 파리는 북부에 있잖아. 그렇지. 거기까지 뭐 사실 개선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내전이 종식되면 이기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전 세계 위그노들이 다 기뻐했지. 그런데 말이죠. 파리는 가톨릭 신도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위그노 청정지대였어요. 왜 어떤 목사님이 진중권 네. 교수님이랑 토론할 때 그동안 한국은 동성애 청정지대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위그노 청정지대였단 말이야. 파리는. 이 상태에서 파리 시민들은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득식을 거리니까 위그노들이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불쾌하죠. 그 위그노 신도들도 이 위그노 인사들도 처음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8월 18일 날 하고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몇 날 며칠 놀죠. 왕의 결혼식인데요. 그렇죠. 왕과 공주의 결혼식이잖아요. 이게 그게 있어. 뭐가요? 유난을 조금 이렇게 약간 유난스럽게 하면 그게 가뜩이 조금 심기가 안 좋은데 더 고가워지면서 그게 고가워지잖아요. 그게 옳은 건 아닌데 사람 심리가 그런 게 그치, 있잖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른들이 가끔 서울시에서 하는 LGBT 행사 같은 거 보면 네. 그분들이 아무리 성소수자 뭐 그런 그 가치를 담지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반 청소년이나 혹은 미성년자가 보기에 조금 민망한 상태로 이렇게 막 활보를 하시면서 문구도 네.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딱히 안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어떤 어른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굉장히 뭐 이런 그런 머저리 것처럼. 나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경우는 대표님 네. 안 좋은 느낌이 아주 많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래도 악마니까 유난을 싫어했는데. 더 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란 거기에 듯이.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조차도 막상 그렇게 보면 방금 LGBT 예를 든 이유가 그런 네. 거라는 거죠. 정말로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둘째 치고 아무 생각도 없는 보편적인 시민이 봤다 그 행사를 우연히 봤을 때 약간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어제까지 싸웠잖아. 싸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얘들은 기준에서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 결혼식이고 축제니까 우리 즐거웠는데 근데 알잖아. 싫어했던 애가 좋아하는 거 더 싫지. 되게 싫잖아. 그거. 그게 최악이에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렇지. 그냥- 몇 날 며칠. 좀 조용히 있으면 그냥 조용히 뭐 있다 가든지. 그게 난데 그게 사실 이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고가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있죠. 그 몇 날 며칠 잔치하면서 위그노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긴장을 풀게 되죠. 그러다가 8월 24일 이날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인데 이때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인을 지켜봐야 돼요. 네. 자, 프랑스 섭정 우리의 까트린 드 메디치 불쌍한 여인. 예, 악녀 더 악녀기도 메디치. 하면서 네. 악녀 더 메디치, 불상 더 메디치. 네. 기즈 가문의 군부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프랑스의 제독이었던 콜리니를 포섭했는데 이 콜리니 누굽니까? 가정교사. 우리 주인공 앙리의. 주인공 앙리의 옛날에 가정교사죠. 네. 콜리니는 위그노였어요. 당시 프랑스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위그노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은 초창기에는 종교는 위그노인데 자기 직은 프랑스의 제독이잖아요. 네. 그럼 위그노는 반군이니까 왕실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자기 세계가 충돌하잖아. 그렇죠.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하면 그 직업으로서 관료로서의 명을 지킬 것인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그노 반군 사령관이 됩니다. 제독을 버리고. 제독 자리를 버리고 네. 내란 세력이네 그러면. 위그노 반군 사령관이 되고 한편으로는 앙리도 가르치고 전쟁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파리를 점령하기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 콜리니가. 그러니까 이 콜리니가 위그노 세력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콜리니 덕분이죠. 네. 그러다가 까트린이 이제 우리가 두 세력 사이에 내가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까트린이 우리 이제 위그노를 불법화하지 않을 테니 다시 신앙생활도 계속하면서 그대는 프랑스 제독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복귀해달라. 그러면은 콜리니 입장에서는 화합 정책에 동조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콜리니 입장에서 이제 내전이 끝난 줄 알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571년에 왕국의 제독으로 복귀하게 된 거고 결혼식이 1572년 네.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리니가 복귀하게 된 건 휴전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콜리니도 8월 18일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 분위기를 즐겼는데 22일 날 암살자의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해요. 이 암살자 총 쏘고 도망가 버린 거야. 왜? 왜냐하면 프랑스 궁정에서 샤를 9세에게 즉 까트린 드 메디치의 아들에게. 아들이자 어린 왕에게 네. 프랑스 왕에게 위그노 신앙을 가르쳤던 거야. 그러니까 어린 왕을 위그노로 감염시켜서 장차 프랑스를 위그노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아니 뭐 콜리니대로. 감염이래. 아니 뭐 개신교가 바이러스입니까? 뭐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개신교 입장에선 백신을 놔서 그렇지. 예. 까트린 드 메디치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가려고 그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글부글 끓고 있던 기스 가문 네. 거기다가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스페인 황실 모두 공모해가지고 콜리니를 처치하려고 한 거예요. 앙리의 군사적 재능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지. 콜리니만 처치하면 구심점이 콜리니라고 생각하고. 콜리니만 처치하면 위그노의 군사력은 떨어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냥 자기만 믿지 또 뭘 가가지고 또 뭘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천세 만만세 이렇게 어. 이어가고 싶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 어렸던 소년 샤를 9세 프랑스 국왕은 자기 정신적 스승이었단 말이야. 이때 이미. 굉장히 콜리니가. 많이 의지했나 봐요. 자기 멘토란 말이야.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니까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조금 그런 게 있지. 엄마랑 다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길게를 날렸는데 엄마잖아. 지는 몰랐지. 책임자가 자기 엄마야. 음. 그 콜리는 콜리니대로 엄청 빡이 쳐가지고 이 나라는 최고의 군인을 이렇게 대우하는가. 이렇게 그 광장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까트린 드 메디치가 있는 방에 쳐들어가서 위압적으로 두고 보자고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이때 약간 뭔가 그 사람들 위그노 들어오고서 뭔가 그 뽕에 취한 느낌인데. 업돼서. 약간 그 느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우리가 이겼다 그런 뽕에 취한 느낌이 있는 게 어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성실한 군인이고 그러니까 관료고 거기다가 종교 신자인데 네. 아무리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이게 좀 뭐랄까 멋진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무레배라는 거지.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원래 무레배거나 아니면 이때 뽕에 취하는데 이 하이에 사람이 취했다. 존경받는 군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때 좀 뭔가 하이야. 하이 상태고 그 콜리니가 섭정 프랑스 네. 이 왕국의 제일 권력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으로 해도 까트린 드 메디치는 할 말이 없죠. 죄과가 있고 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위그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파리에 운집한 위그노들이 시위를 벌인 거예요. 당장 해명해라. 우리 콜리니 제독 왜 다쳤냐. 누구 짓이냐.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8월 23일 암살미수 다음 날이죠. 네. 까트린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카진요를 피해서 까트린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위그노를 깨끗이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위그노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예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반대로 거죠. 생각하면 파리에 갇혀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대학살을 기획하는 겁니다. 아, 이 상상력의 스킬. 다르다. 대단하다 진짜. 절멸을 그냥 예, 역시 심해서. 역시 부잣집에서 커야 되는가. 장난 아닌데. 예. 그리고 모든 위그노들이 긴장을 풀고 잠들어 있을 때 새벽 1시 반. 역시 요즘으로 야습이죠. 야습. 자, 새벽 1시 반에 학살 당일 이때가 24일입니다. 생제르망 거리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새벽 1시 반에 울리는 것을 기점으로 가톨릭 군대가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게 궁금한데 위그노라는 표시가 다른 게 있나? 응?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 알죠. 뭐 복식이 달라요? 아니 그 파리에 그 집 있나? 다 숙소에 머물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숙소. 그다음에 그 숙소가 배정되지 않은 좀 하위 사람들은 막사. 그리고 약간 난 여기 광기도 있다. 일단 누가 죽이면서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내가 막 이런 군대야. 네. 내가 먼저 몇 명 쑤시면서 네. 여기 있는 위그노들을 다 얘기해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덩달아서 업돼가지고 여기도 있다 이럴 거라는 거지. 바로 그거죠. 콜리니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 명의 암살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칼에 수십 방을 찔리고요. 죽은 후에 창문 밖으로 내던져져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내던져진 콜리니의 시신. 네. 이게 기점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점이었어요. 이게 해도 된다라는 그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왕국의 제독을 죽여도 되면 그렇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거는 파리 목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살이 파리 전체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전국으로 번져요. 파리에 들어갔던 위그노 전부가 죽습니다. 네. 4,000명에서 7,000명 사이고요. 그런데 앙리와 측근 몇 명, 딱 그 손에 꼽는 몇 명 있죠. 살아나. 왜냐면 신랑이잖아. 그렇지. 전국에서 4만 명에서 7만 명이 한 달에 걸쳐서 학살당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학살이네요. 예. 그리고 위그노의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죠. 네. 다 죽습니다. 인회마경이죠. 이때 당시 파리 그 몇 날 며칠을 걸쳐서 말이죠. 파리의 풍경이 어느 정도였냐면 왜 그 서양의 사극 보면 전문 참수인들 있죠. 목쳐 주는 머리에 사람들. 2번 쓰고 네. 목쳐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수들. 이 죄수들이 학살에 참여 안 했대요. 어. 유일하게.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망나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치, 일반 당신- 시민들도 막 덩달아 죽이고 있는데 당신들은 카톨릭이고 직업도 직업인데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물어봤- 그 직업 기술을 발휘하지 않는가? 근데 망나니들이 했다는 말이 돈을 내시오. 입금요? 우리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가 된 사람을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우리 직업인들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우리는 사람 죽인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자존심이었던 거지. 파리에 들어온 그 수많은 위그도들 중에서 자기 빼고 다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앙리는. 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포로가 되고 말죠. 왕은 자기인데 나바라를 떠나왔죠. 나바라 왕국은 비었죠. 네. 자기 눈앞에서 위그노 지도자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 위그노의 수장이죠. 포로 됐죠. 그러면은 앙리는 그 비참한 풍경을 다 목격하고 왕국 잃어, 권력 잃어, 세력 잃어, 신하들 모두를 잃고 몇 명 빼고 포로 신세가 돼서 파리에 바로 억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앙리의 생사 여탈권을 카트린이 쥐게 되는 거죠. 카트린 드 메디치가 자기 집안 그 네. 사위니까, 자기 사위니까. 그런데 앙리는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후사 없이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 후보를 까트린 드 메디치는 쥐게 되고 기스 가문은 자기도 왕위 계승권을 원하니 팽팽한 이파전이 되는 거예요. 앙리는 완전히 냉장고 속에 저장 식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앙리는 진짜 얼마나 커다란 절망 상태였겠어요. 이걸 눈으로 봤다면 이 사람은 그냥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멘탈이 붕괴됐을 텐데 앙리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낙천적이고 좀 그러니까 버틴 거지. 근데 이제 위그노 지도자들만 다 죽었지 위그노 교도들은 있죠. 네. 위그노들한테 마지막 절망을 선사합니다. 앙리를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시킨 거죠. 너희 수호자도 사라졌다. 그렇죠. 그 영도자마저 상실시켜버린 거지 위그노 세력에. 대절망이죠. 대절망. 이 세계 멸망이야. 위그노한테. 그래서 나바라 왕국은 살아남은 위그노 잔존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위그노 개신교 공화국이란 걸 꾸려요. 나바라 왕국을. 그러니까 왜 공화국이냐. 왕이 없잖아. 그러네. 왕이 그러니까 지금 공화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보적이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강제 공화국행. 그런데 이제 공화국이니까 공화국 하면 옛날에 로마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로마에 호민관이 있었잖아. 네. 비록 잡혀있지만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서 명예 호민관에 앙리를? 앙리를 임명을 놓을 수 그래서, 없지. 앙리는 처음에는 대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까지 강제로 버리게 되죠. 그 굴욕감과 그 미안함, 자기가 봤던 참상, 그 페인이 됐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파리에는 미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난 이게 신기해. 뭐가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절치부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가? 내가 봤을 때 다 포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포기하면 즐거움을 추구할 것밖에 안 남잖아. 몸의 그래서- 말에 따르겠다. 신나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앙리의 모습을 보는 까트린 드 메디치는 흐뭇하죠. 딱 좋잖아. 그렇지. 원래 그러고 있는 게 제일. 파리에서 사고사로 죽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순교사 돼가지고 다시 내란이에요. 마치 그 박근혜가 감옥에서 목매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순교자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갑자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다? 그렇지. 그런데 감옥에서 감옥밥 오래오래 드시면서 네. 장수해야지. 그럼. 맛있는 거 넣어드리고 싶어. 까트린 드 메디치가 보기에 쟤 생각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 흐뭇한 즐기고 거지. 살아라. 돈 필요해 그 용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좋다. 뭐야? 유니세프 광고처럼 이 아이에게 한 달에 19,500원이면 사식이 팍팍 들어갑니다. 나 그 박근혜 광고 만들고 싶다. 이 여인에게 한 달에 19,500원이면 풍부한 사식과 무병장수를 오래오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무한 단물 같은 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제 까트린이 그런 앙리를 보고 흐뭇했다는 것도 웃긴 게 자기 사위잖아. 이미 결혼은 했다고요. 그렇죠. 내 딸이랑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죠. 아내가 된 마르그리트가 보기에 나 같았으면 멘탈 붕괴돼서 자살했을 것 같은데 앙리가 씩씩한 걸 보니까 밝고 명랑하잖아. 근데 이 남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두뇌가 참 명석해. 야, 사실 꽤 멋진 남자네 남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리가 마르그리트를 봐도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내가 네 년이랑 결혼한 내가 사람에 2년이랑 결혼하러 왔다가 지금 나라는 망하고 엄마도 죽고. 이게 됐는데 근데 이 여자도 이성으로서 매력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그리트도 예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이런 사이 있는 거 있잖아. 전쟁 같은 사람.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폭풍 섹스하고 다음 날은 싸우고 머리 쥐어뜯고 막 그리고 서로 각자 경쟁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야. 파리에서부터. 내가 더 많이 잘 거야, 딴 사람이랑. 이렇게 앙리는 3년간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부창부수다. 그러게요. 똑같다. 잘 만났네요. 까트린이 용돈도 두둑히죠. 말솜씨도 좋아. 파리 여인들에게 인기가 워낙 많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야기가 삼국지스러워져. 앙리가 창가에 이제 앉아 있잖아. 네. 근데 뭐 2층, 3층 이런데 그 밑에 길거리에 한 위그노 고요도가 목숨을 걸고 파리에 잠입을 했던 거야.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오늘은 누구랑 잘까 뭐 이러고 있는 앙리에게 소리를 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외침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전하이시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전하의 가슴속에 살아있으며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긴 합니까? 전하께서는 동지가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눈에 눈물만은 흘리는 지금 동지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하의 적과 싸우는데 전하는 그 적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여인들의 마음만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동지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때 전하께서는 여자의 손을 쥐고 계십니다. 적들은 말을 타고 있는데 전하는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작정하셨네요. 사극이야. 동양 사극이야. 이건 너무 뭔가 후대에 다시 이렇게 윤색된 걸까요? 약간 이렇게 좀 야 임마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평양냉면 시켰는데 맹물에 다시다만 탄 느낌이야. 뭐가 좀 기본 골격도 없고 사골이 아니야 이건 그냥 첨가된 그 자체인 것 같아 내가 끓인 봤을 것이 때. 어.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 얼개는 우리는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도자는 놀고 있고 적들은 당신을 자니까 타락하는데 좋냐? 좋아? 아니 근데 실제로 욕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야 오육질 하고 그러니까. 다니까 좋냐 좋아 임마. 그랬겠지. 이건 너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작가님은 삼국지라고 했는데 이건 네. 너무 처진 거고 이건 그냥 다시다다. 너무 다시단가? 아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없다. 그 원재료가 없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첨가된 얘기다. 정말 첨가됐을까? 왜냐면 외워왔을 수도 있잖아. 응? 외워서 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써줘가지고. 예를 들어 왕이시여 이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긴 문장을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주변에 카톨릭들이 아. 있는데 이 아니 얘기 이거보다 자체가 너무 아니요 노노노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A4 용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나오는데 요거 발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발췌된 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미연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 어쨌든 소리는 쳤고 누가 앙리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잘 만큼 잤나 봐. 아니 놀 만큼 놀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앙리도 이제
완전히 성인이 돼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앙리는 각성을 하는데 그래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물론 사람이 각성을 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앙리가 원래 총명한 애였으니까 여기서 일부러. 그렇지 여기서는 그냥 바보 행세하다가 이게 마치 그 바람의 검심이 켄신이 평상시에 헬렐레거리다가 순간 눈빛이 번쩍하면서 영날검을 거꾸로 잡는 것처럼 아니 바보 행세도 삼국지스럽긴 한데 차라리 그게 낫지. 바보 행세. 그러니까 바람둥이처럼 그냥 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 머릿속엔 경계를 여자밖에 느슨하게 하기 없어요라는 어필.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서사의 완성을 위해서 마치 죽음을 각오한 충신이 전하 어찌 그러시나이까 이러니까 이제 뭐 그랬다라는 약간의 이 외삽된 어떤 그런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대표님 생각에 위그노 서사시다. 그렇죠. 미그노 사관에 의한 그런 거다는 거지. 이거는 사과. 자, 탈출을 결심하는데 보통 영화라면 그 절절한 부하의 외침, 그다음에 각성, 그리고 탈출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죠. 네. 근데 실제로는 좀 몇 개월 기다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실제로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샤를 9세가 지금 이 애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때는 뭐 애는 아니고 완전히 성인인데 왜 죽었냐면 대학살의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까트린드 메디치가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가 다 하는 말 있잖아 아들한테. 다 널 위해 그런 거야. 엄마가 너 꽃길 걷게 해주려고 다 치운 거야. 근데 샤를 9세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착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폐병이 도져가지고 사망했는데 왜 폐병이 도졌느냐. 메디치 가문의 가족력이에요. 폐병이. 결핵 쪽이. 약하군요. 근데 결핵은 또 출산 시에 감염되기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 다 엄마한테 까트린드 메디치의 그 결핵이 감염된 상태에서 아들 셋이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궁중에서 이렇게 잘 키워봤다면 살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왕이 봤는데 그게 나 때문이잖아. 그게 자기를 위해서 벌어진 참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너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싶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샤를의 동생의 이때 폴란드에서 왕하고 있었거든요. 네. 폴란드에서 역시 까트린의 아들이죠. 폴란드에서 왕하고 있었는데 걔를 데려와가지고 또 앙리 3세 왕이 돼요. 얘는 앙리 3세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4세예요. 4세. 네. 4세가 됩니다 나중에. 네. 앙리를 데리고 와서 왕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샤를도 후사 없이 죽었고 네. 앙리도 앞으로 후사가 없습니다. 이 앙리 3세도 앙리 3세도 우리의 앙리 주인공 앙리는 자기 아내인 마르그리트한테 탈출을 도와달라 그래요. 야, 네 남편 도망 좀 가게 해줘라 그래요. 왜냐면 포로 신세니까 혼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그리트도 남편이 포로 신세인 게 별로였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실력으로 프랑스의 군주가 되길 바랬어요. 이래서 딸은 키우면 남의 자식이라더니.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프랑스를 장악하고 남편은 나바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 부부가 제외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게 되는 거지.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거야. 요런 정치적 야심을 또 갖게 됐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좋아는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그리트는 다름 아닌 자기 남자 애인을 요게 여왕 마고에 나와요. 자기 애인을 예, 자기랑 자는 남자를 네. 탈출 조력자로 붙여줘요. 뭐지 이거? 그거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해요. 어릴 때 보면 되게 이상해요. 지금도 이상해요. 가치관에 혼란이 와. 네.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를 저항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퉁쳐야 돼. 뭘로?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그렇지. 프랑스다. 안 그러면 혼돈 파괴가 온단 말이야. 역시 프랑스다. 앙리는 달이 가장 어두운 날, 가장 옛날에 뭐 형광등 조명 금음달?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달이 가장 금음이 되는 날을 골라서 사냥을 핑계로 숲에 나가요. 그리고 파리로 안 돌아오죠. 엑소더스를 하는군요.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지고 그 날을 기다린 거죠. 강이 얼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뽕네프 다리를 건설했나? 야 얼어서 힘들더라. 이러면서. 얼 때까지 기다리는데 몇 달 걸리더라. 건너서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나바라까지 프랑스를 세로로 종단을 해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원래 생각이 있었어. 생각이 있었다 쪽 대표님은. 근데 보통 역사가들은 부하 때문에 각성했다. 이게 더 드라마티컬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게 근데 봐봐요. 인덱스가 있을 수는 있지. 그- 지금 이때다라는 인덱싱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표님이 말하는 그
연기설 있잖아. 네. 연기설도 드라마던 그게 더 드라마틱한데 그거 완전 무협 얘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앞에서 내 편이 죽으면 어쨌든 간에 나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호감은 가질 수 없잖아. 즉 흔히 말하는 뭐 에라 모르겠다면서 여자들이랑 바람이 피다 이렇게 페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페인이 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들이 싫어요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하다못해 막연하게 무언가 여기가 싫고 혹은 뭐 이게 좀 더 강렬하신 분이랑 복수하겠어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마음의 흐름은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걸 하이브리드 하면 그런 마음의 흐름이 있다가 뭐 연기라고까지는 보다는 약간 페인처럼 살다가 그 마음의 흐름을 무언가 불꽃을 탁탁 튀기게 한 어떤 인덱싱이 있었는데 그 인덱싱이 뭔지는 내가 보기에는 후사에 등장하지 않다 보니 외삽을 했다. 위근호 사관이다. 위근호 사관으로 약간 외삽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인덱싱, 역사의 인덱싱이 있겠죠. 기록이 안 된. 아니면 굉장히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이 꽉꽉 채워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앙리를 놓쳤어요. 파리가 앙리를 놓쳤어요. 주인공 앙리를 놓쳤어요. 포로 앙리를. 그 전까진 잡은 물고기였는데. 아니 그 여자들은 자고 다니길래 그냥 계속 잘 줄 알았지. 사냥 나가길래. 멀리까지 가보고 싶더라. 파리에 더 미녀가 없더라. 멀리 어디까지? 고향까지. 우리 고향 미녀가 최고더라. 이 채로 1584년까지 나바라와 프랑스는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프랑스는 점점 개판이 돼요. 앙리 3세가 말이죠. 아마도 동성애자였을 거라고 해요. 네. 역사가들이. 3세요? 네. 3세. 지금 새로운 프랑스의 국왕이자 마지막 발로아 왕조의 국왕이 되는 이 청년은 일단 사치를 굉장히 심하게 했고요. 화려한 조각배를 만들어서 프랑스의 뭐 센강 이런 강 있죠. 네.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타고. 하프 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그리고 여성들이 입을 것만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여장을 즐겼고 예쁘게 생긴 남자 소년들 이제 시동이라 그래서 이제 민용이라고 했는데 이 민용들하고 같이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동성애자였겠죠. 근데 앙리 3세가 약간 신경증적인 불안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이 아주 싫어지죠. 그러니까 애들 중에도 신경증 같은 거 있어서 엄마가 막 잔소리하다 보면 버럭하는 애들 있잖아. 엄마 자꾸 여자랑 잘해잖아. 그랬나 보다. 얼마나 그랬을까? 사실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까뜨리는 그랬겠다. 얼마나 여자랑 잘해 그랬겠어. 게다가 이 앙리 3세가 아까 지나가신 분들 형 앙리랑 또 샤를 이 형제 중에서 제일 엄마가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를 좀 끼고 왜냐면 얘가 똑똑하고 개 중에 제일 똑똑하고 뭔가 애가 좀 총명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부렸다 싶어서 얘는 떡잎이다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좀 그러다 보니까 푸시를 했나 보죠. 그 고나리가 좀 이렇게 치맛바람이 셌나 보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앙리잖아요. 까뜨리니 이 앙리 3세죠. 이 앙리죠. 이 앙리. 네. 이 앙리는 엄마를 실각시킵니다. 섭정 자리에서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샤를 구세도 그렇고 이게 엄마의 치맛바람이 강하면 애들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엇나가죠.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지. 엄마 마음대로 안 돼. 엄마가 너 대학 서울대 보내려고 전국 고3을 다 죽였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까뜨리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 사실 그거잖아. 그게 까뜨리는 해결책이죠. 그렇죠. 이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까뜨리는 거의 이제 실각되면서 엄청나게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하고 앙리 3세는 프랑스 국고를 몇 년 만에 제로로 만듭니다. 잘 썼네. 왕실 국고를 팍팍 쓰고 다니셨네요. 마침내 1884년 앙리의 하나 남은 남동생 앙주공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어린애가 죽으면서 발로아 왕가의 남자는 오니 앙리 3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앙리 3세는 여자랑 안 자. 아들이 없죠. 그럼 이제 아들뿐 아니라 애가 끝난 없죠. 거지. 그래서 살리카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왕위 계승권이 앙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 앙리에게. 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자, 이대로 1585년이 됐어요. 이대로 병약한 앙리 3세 국왕이 죽으면 국가 정통성은 누가 차지합니까? 주인공 앙리가 차지하죠. 네. 우리 이 가문 얘기 또 나와야죠. 우리 기스 가문 마음이 급하죠 그러면. 그럼 우리 드 기스 가문은 가만히 있나요? 군사력은 지금 최고인데? 그렇지. 프랑스 나바라 합쳐가지고 기스 가문은 그러면은 앙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죽이자. 빨리 죽이자가 아니라 죽기 전에 파리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목에 칼들이 대고 왕위 계승권을 받아야. 왕위 계승권을 그 왕의 인장 찍어야 되잖아. 요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스 가문은 파리를 이제 접수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접수해요. 접수할 때 이 파리 시민들 그다음에 그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수도권 시민들, 네. 수도권 사람들은 앙리 3세가 싫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사치하고 주름 잡힌 그 여장하고 사치 소문도 흉흉하고 현재 국왕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여장을 하는 사람인데 드 기스 가문의 적장자 앙리. 앙리는 얼굴에 기스가 난 앙리. 얼굴에 기스가 난 미남이야.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파리에 입성할 때 시민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우 좀 우리 어른들 전두환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치. 확 휘어잡아야 돼. 요 심리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냉혈한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지하게 되는 거지. 파리를 접수하러 이게 들고 들어오는데 앙리 3세는 얘네가 파리 접수하면 나 큰일 나잖아. 국왕은 파리 출입을 불허하노라 하면서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려요. 네. 들었을까요? 앙리 드키스가? 그냥 들어와요. 당연하죠. 파리 시민들은 신앙의 소저가 또 왔다 말면서 저분이 위그노 머리를 그렇게 잘 자르신다며 말면서 내가 봤는데 원샷 3킬이야 말면서 막 신앙의 소저라고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드 기스가 이제 지휘하는 강경 가톨릭 세력은 왕실을 원래 또 인정도 안 했고 왜 안 했을까요? 왕실도 가톨릭인데. 또 순수성 논쟁해야죠. 맞아요. 현재 왕실은 위그노하고 사돈 왕실이죠. 그쵸. 연을 맺었잖아. 진정한 가톨릭이 아닌 거예요. 싹갔다 이거지. 그놈의 진짜. 진정성, 순수성. 이게 뭐. 그런데 앙리드 기스는 위그노만 보면 눈이 뒤집어져서 삼족을 멸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순수하잖아. 그렇죠. 우리 집안에 교황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리고 이때쯤 카톨릭 리그라는 게 결성돼요. 그건 뭐야? 이걸 신성 동맹. 순수하게 카톨릭 외에는 모두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 순수한 카톨릭의 진정한 신도들만 모여서 강성 신도들이 모여서 이 세력들이 카톨릭 리그라고 하는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죠. 이제 프랑스어로는 리게 카톨릭 이게 되는 거죠. 이 수장이 앙리 드 기스였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앙리 드 기스는 여러모로 히어로가 될 난세의 영웅이 될 어떤 그 포텐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게요. 우주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삼국지에서 어떻게 보면 조조 같은 음. 뭐 조조 유비 송건이나 이런 류의 그런 류의 어떤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드 기스가 약간 사람이 0몇 프로 부족한 게 있다. 뭐냐면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조조 같은 사람은 네. 목표를 집요하게 완전히 완수한 다음에서야 긴장을 풀죠. 보통 그때도 긴장을 안 풀죠. 그런데 드 기스는 너무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나 왕 됐나 보다. 또 뽕에 취했어. 또. 파리에 입성하니까 파리 그다음에 시민들 막 뽕들이? 손수건 던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꽃 던지고. 이게 내가 보기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파리의 문제가 파리 사람들이 뭔가 사람을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하이하게 뭐가 한다. 있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화답해 주느라 국왕 앙리가 탈출하는 걸 놓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놓쳤으면 파리 사람들이 뭔가 로맨티시스트라더니 이게 뭔가 있나 보네. 사람을 이렇게 막 끌어오르게 하나 봐. 이 사람들이 뭔가 한번 우쭈쭈 해주기 시작하면 그냥 이게 막 사람을 정신 놓고 막 취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된 기분에 도취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앙리부터 잡자고 국왕의 신변부터 확보하자고 그렇게 보챘는데 있어봐 이것들아. 아 잠깐만 있어봐 저희 아가씨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마치 그 옛날 아이돌 특집에서 박 박사님이 얘기했던 지금 팬송 부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군요. 그래서 루브르에 갔더니 네. 루브르에 있어야 될 왕은 이미 파리를 탈출했죠. 그죠. 그래서 부하가 했다는 말이 부하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자기 대장인 앙리 드 기스에게 기스에게 기회를 가진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되거나 평민이 되거나. 너 이제 뭐 너 이제 한 2번이야 거냐 임마. 이거지. 지금 뭐 한 거냐 이거지. 근데 사실 앙리 드 기스 할 말 없잖아. 기회를 가진 연습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지. 데뷔하거나 평범한 사람이 그렇지. 되든가. 그렇네요.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연습생이잖아. 그렇지. 앙리는 파리를 빠져나갔어요. 네. 빠져나가고 이제 앙리 3세는 어머니하고도 척졌죠. 네. 이제 앙리 3세는 우리의 주인공 앙리 네. 나바라에서 프랑스를 노리고 있었던 네. 우리의 주인공 앙리에게 구원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치. 왕이 수도에서 도망왔으면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나바라의 앙리는. 그 전까지 22촌인데 막 형님이라 그러면서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군사를 몰고 앙리를 구원하러 가게 되고요. 앙리 3세를 구하러. 근데 어쨌든 현지 국왕이잖아. 현지 국왕의 요청이니까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게 합법이죠. 이게 또 외국의 군대를 뭐 이건 주인공 사관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주인공 관점에서는 아주 잘 된 일이죠. 네. 아주 잘 된 일이죠. 네. 그러면 파리에 누구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공 앙리 진짜 개판 완전 5분 드라마인데 네. 우리의 주인공 앙리의 아내 마르그리트는 탈출하지 않고 원래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있었는데 이 마르그리트가 딱 오니까 앙리 드 기스가 옛날에 네. 어릴 때 나의 첫사랑. 짝사랑했던 앙리 드 기스가 딱 왔는데 마르그리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둘은 바로 폭풍 섹스를 하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정신적 교감만 있을 수도 있잖아. 바로 애인이 됐습니다. 애인이 됐고요. 플라토닉 러브 수도 있지. 손만 잡고 잘 수도 있지. 그럼. 플라토닉 러브는 아니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내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르그리트와 앙리 드 기스는 네. 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앙리와 구강 앙리, 주인공 앙리와 구강 앙리 앙리 두 명이 또 연합을 형성하죠. 네. 이 앙리 vs 1 앙리 1 마고. 이것을 프랑스를 잘 지키고 있네요. 네. 이것을 새 앙리의 전쟁 혹은 새 앙리 1 마고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 국대 에이스가 앙리였는지 알 것 같아. 왠지 아무 관계 없지만. 근데 생각해봐. 3 앙리 1 마고의 전쟁이면 이 1 마고는 자기 남편 앙리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첫정이 이렇게 무섭다. 야, 역시 이게 참 프랑스 사람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정말. 파리가 이상해. 그러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 앙리는 네. 구강 앙리는 몸만 거의 빠져나온 수준이었고 네. 주인공 앙리는 이때 새가 없죠. 위구노들이 하도 많이 죽고 나바라도 국력이 지금 너무 약해져 네. 있어가지고 거의 뭐 유격전을 벌이는 그런 수준이었고 이제 앙리 드 기스는 파리는 파리대로 지켜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 자기 신성 동맹 마리 신성 동맹이지 카톨릭 리그 순수성 동맹 이 사람들은 뭐 군대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이 와중에 앙리 3세가 자기 네. 건강에 이상을 느낍니다. 구강 앙리가 네. 이 사람이 평소에 말이죠. 그렇게 한심했던 왕이지만 죽을 때 최후의 위대했던 왕으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끝이 창대했군요. 끝이 개념이었다. 앙리 3세가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자기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의 주인공 앙리를 처음 겪어봤잖아. 같이 그 군사이동을 하면서 네. 얘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떨어지니까 보이는 거지. 내 다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였고. 진짜 프랑스를 재통합하고 프랑스를 지금의 폐허가 된 프랑스를 일으켜 세울 애가 얘구나라는 내 다음 거를 국왕은 너다. 앙리 3세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리 3세는 나 혼자 책임지 마. 우리 이러고 주인공 앙리에게. 떨어져 있을 때 왜냐하면 같이 안 자잖아. 네. 막사는 떨어져 있죠. 막. 누구는 여기서 군사작전하고 있고 누구는 여기서 게릴라전하고 네. 있고 그러고 있을 때 국정을 논의할 일이 있다면서 제발 찾아와서 회의를 해달라고 파리를 점령하고 있던 자신의 적 앙리 드 기스를 초청해요. 자기 피난처로. 그럼 앙리 드 기스 입장에선 항복 선언이구나. 국정을 운영하다니 도망간 왕이 나랑 수도를 국정을 점령한 얘기하자고? 나한테 국정을 얘기하자고 옥새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앙리 3세가 여자 같은 어떤 좀 유약한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단련된 기스난 앙리 드 기스 같은 경우는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양반 뽕에 심하게 취했네. 뽕이 원래 이래 무섭다. 했는데 국왕은 혼자 걸어서 피신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동서양 그래도 호위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려에도 용호군이 있잖아. 조선시대는 구미군이라 그래서 어용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용 군이. 그 왕만을 호위하는 왕실 직속 경비병이 있잖아요. 네. 네. 이 경비병들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 경비병이 45명이었어요. 보디가드가. 최정예일 거 아니에요. 완전 최정예지.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를 시켜요. 그리고 혼자 뚜벅뚜벅 들어오지. 너무 만만히 보고 앙리 드 기스난 우리 기스는 앙리가 45명 대 1로 싸웁니다. 그리고 걸레짝이 되죠. 바로 죽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도 무장이라 해도 최정예 45명이면 그리고 강철로 무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옷 입고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참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앙리 3세가 갑자기 각성한 거야. 어차피 자기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고 주인공 앙리만이 프랑스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기스 그에게 넘겨주느니 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앙리 드 기스는 정말 위구노를 다 죽일 것 같지만 주인공 앙리한테서는 어떤 관용을 발견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보통 이렇게 대표님 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리면 죽잖아. 근데 이 보통 정신을 차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앙리 3세가 네. 카트린 드 메디치 엄마의 사랑을 되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애가 좀 총명하고 떡밥이어서 그 떡밥이래 떡잎이어서 될성 부른 떡잎. 네. 근데 그 엄마의 이미지가 역사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 악녀 네. 이미지다 보니까 악명 높다 보니. 그 엄마의 이미지를 물려받은 그게 좀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엄마와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거야. 조금 이렇게 악녀 밑에 뭔가 그런 무능한 그런 어떤 그런 아들? 이미지.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굉장히 총명해서 단지 총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이라든가 정치 치세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총명하고 더 진짜 막 전쟁도 잘하고 뭐 그런 네. 대단한 히어로 먼치킨이었으면 좋은 왕 됐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상황상으로 이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통치하고 그러긴 조금 애매했거든. 그래 이제 그 책임감은 없는 총명한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총기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본 거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발로하는 그치. 발로하 왕가는 앙리 3세가 어떻게 죽냐면 앙리 3세도 암살당해요. 강경 카톨릭 도미니크의 수도사가 우리의 드 기스를 죽이다니. 카톨릭은 뭐 닌자 키워. 닌자 키우 수도사. 그 앙리 3세를 접견하고 싶다고. 도미니크 더 닌자. 닌자도 도미니크가 접견을 하고 왕이시여 너무나 영광입니 하면서 비수를 꺼내서 그냥 찔러버립니다. 이 도미니크의 수도사는 아까 그 45명에 네. 의해서 바로 그냥. 근데 이 45명이 못 말렸지. 그지 순간적으로 하면 죽을 각오하고 들어와서 한 건데 뭐. 앙리는 이제 바로 주인공 앙리를 부르죠.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인공 앙리가 죽어가는 그 왕 앙리를 배하를 하는데 이때 앙리 3세가 우리의 주인공 앙리 드 나바라죠. 네. 앙리 드 나바라만이 프랑스의 유일하고 적법한 왕임을 선포하고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는 거예요. 정통성을 준 거예요. 그렇지. 그 진짜 중요하잖아요. 육성으로 왕의 육성으로. 흔히 이 장면을 두고 마지막은 프랑스 사람들이 덕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카톨릭에서 닌자 키우냐 그랬잖아요. 네. 그 왜 영화 중에서 반헬싱 있잖아요. 왜? 그죠. 카톨릭 닌자 아니야. 그치. 근데 그쪽은 닌자라기보단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슬레이어에 아니고 가깝죠. 그렇긴 한데. 닌자라고는 이제 그 동기 어지니스트들. 뭐 하긴 하지만 따로 키우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해졌어. 앙리가 한 명만 남았어. 드디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아이고. 자, 선대 왕의 사망 다음 날 앙리는 프랑스의 앙리 4세로 즉위를 하는데요. 네. 궁궐에서 즉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성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즉위한 거예요. 즉위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왕 됐다. 왕 됐다고 선포만 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프랑스 국토 거의 전부를 실력으로 손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삼국지네. 네. 그러고 나서 즉위 다음 날 앙리 4세는 불과 4,000명의 자기 부하들, 병사들과 그다음에 약간의 용병, 영국에서 온 지원병 합해가지고 10,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자기 직속은 4,000명이야. 이 4,0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천하 통일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부하들을 소집해 놓고 했던 연설이 짐은 가톨릭 교인들을 없애기 위해 출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종교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전한다. 복수가 아닌 통합을 위한 짐의 의지에 따르기로 맹세한 이들만 나를 따르라. 아, 감동적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합치와 연정을 위해서. 자, 이탈자는 있었죠. 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있죠. 이탈자는 꼭 나오죠. 왜냐하면 이 중에는 자기들은 이게 완전 무장 상태로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가톨릭을 다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었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 지금도 있어. 그 위근호 대학 살 때 뭐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지금 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은 자유한국당 효수당하는 줄 아는 게 있었다니까. 광화문에 왜 안 걸리냐며. 그러나 대부분은 따랐습니다. 앙리 4세가 어릴 때부터 그 신동들을 잘 골라가지고 앙리 4세한테 어릴 때부터 많이 붙여주거든요. 네. 그 원래 자기 어머니 여왕이 생전에 이 신하들도 굉장히 총명했어요. 가신들이 굉장히 총명했고, 아 맞다, 이때쯤에 카트린 드 메디치 있죠? 네. 아들한테 버림받고 이제 쓸쓸히 숨을 거둔 후였죠. 매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악행을 했는데도 자식에게 버림받고 자식들도 다 죽고 다 몰락하고 그래도 이렇게 여왕이었는데. 이게 더 비참하지 않나요? 그리고 후세에 길이길이 악녀로 이름이 남았잖아요. 그쵸. 악명만 남았잖아. 근데 진짜 사실 뭐 카트린도 안 됐고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도 이제 자리에 걸맞는 행동이랍시고 어떤 그 나라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동기들이 좀 더 많았잖아요. 자리에 걸맞는 스킬만 있었다. 그런 게 이게 좀 이제 이제부터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게 되겠지만 앙리 4세는 감투정신 비슷한 거 있죠. 공직자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인물들과 차이인데 아니 왜냐면 일단 이 당시에 이게 지금 벌써 16세기 이런 데인데 네. 이 당시에 어떤 지도자가 그것도 그냥 지금의 진보 보수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신구교도의 그 학살 전쟁 마녀를 믿고 앉았는 때인데. 그럴 때 연설로 모든 프랑스인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 감동이야 그건 진짜. 음. 이거는 이런 스케일 이게 상상력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앙리 4세는 불과 1만 명의 군대로 천하 통일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동맹 측 군대만 10수만 명이고요. 스페인 지원군,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카톨릭 부대 용병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의 적을 상대를 하거든요. 이 스페인 놈들이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니까요. 막 용병도 막 질러주고 막. 그러니까 앙리는 그 상태에서 이게 10,000명밖에 안 되면 오히려 군대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나누어서 프랑스 통일 진격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드디어 숨겨져 있던 군사적 재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투가 불과 4,000명의 병력으로 마옌느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4만 명의 그 카톨릭 리그 군을 만나게 되는데 자, 마옌느는 누구겠습니까? 누군가요? 앙리 드 기스의 동생입니다. 예. 마옌느드 기스군요. 앙리의 4,000명 직속군이 말이죠. 10배에 달하는 적군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게요. 이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네. 이 과정이 전투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는데요.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 조조예요. 다 말이 돼.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진 마옌느의 복수전. 네. 굴욕을 당했잖아요. 마옌느도 이 사람 그 무장 가문에 마옌느도 기사 출신인데 가들 많은 집이에요. 7만 명의 대군을 몰고 와요. 야, 이 집 진짜 되게 똥똥거린 그러게요. 집안이야. 4만 갈아놓고 7만 다시. 그건 뭐. 받고 7만 또. 7만 명의 대군마저 여적시 격파를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아무도 이 앙리라고 하는 젊은이가 군사적 천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량인 줄 알았겠지. 그렇지.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페인이 내가 해결해 줄게. 어쩔 수 없네. 펠리페 2세가 유럽 최강대국 스페인 아닙니까? 네. 스페인이 정예군을 지원해줘요. 날아갑니다. 앙리한테. 이때 앙리가 이 내전을 종식시킬 때까지 항상 수가 적었어요. 자기 군사는. 네. 그러니까 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맨 앞에 기마병으로 자기가 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열이 속속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고치시키는 거죠. 전열의 띠가 얇잖아. 네. 그럼 무너지는 전열에 항상 자기가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흰 깃털로 장식된 무장을 했어요. 이거 베르세르크의 그거 같잖아. 예, 그래서 그 눈에 잘 띄라고 또. 군사들이여 그대들의 국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들에게 짐이 그대들과 함께 어떻게 죽는지를 보고 기억해 다오라고 하고 진격을 했는데 간지가 근데 이게 진짜 매력 있는 피를 게 끓게 하네요. 이 앙리사스 얘기는 아까 그 모두의 프랑스라는 말과 함께 이게 막 뜨거워지는 게 있어. 와, 이런 정도의 윗사람이면 한번 걸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치. 한 번은 이제 그 가장 유명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이브리 전투인데 이브리 전투에서 앙리 4세와 똑같이 우연히 네. 나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 개념이기도 했을 것 같아. 비슷한 색과 무장을 한 기사가 그 저격을 받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군 측 신성 동맹 측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앙리가 쓰러졌다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이제 오합지졸이 된 거야. 앙리는 살아 있는데 네. 전투의 아수라장 속에서 오합지졸이 돼서 어영부영하게 됐는데. 이게 또 뽕에 취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앙리의 기병대들이 이제 기병대 보병들이 뒤엉켜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앙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단 하고 다시. 앙리가 나타나가지고 뒤를 돌아봐라. 지금 도망가는 걸 멈추고 그대들은 뒤를 돌아라. 뒤를 돌고 진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대들의 국왕이 그대들을 위해서 보아라. 어떻게 죽는지만 보아라 하고 혼자서 그 단기 필마로 진격을 하거든요. 이 전투에서 이깁니다.
너무 멋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왜 한량인 줄만 알았네. 내 말이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그러게요. 란츠크네이트들로 하여금 그 란츠크네이트들로 하여금 봉급을 안 받고 그 적진에서 목숨을 걸게 싸우게 만든 장군입니다. 아, 눈에 힘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상화 보시면 눈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바람기가 가득한 초상화. 그러니까 바람둥이 하는데 여러분 앙리 4세 치셔서 초상화 보는 순간 바로 이해합니다. 조금 뭐랄까 장난기도 있게 보이고 얼굴에 장난기 많은 사람이에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앙리 4세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스페인 황제가 식민지를 억누르기 위해서 보내놨던 알렉상드르 파르제네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군사 천재를 자기 휘하에 있던 스페인의 최고 명장을 군사 사령관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럽의 에이스입니다. 유럽 전체에. 이 사람을 프랑스로 보내요. 프랑스로 보내서 앙리가 드디어 집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데요. 네. 그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졌는지를 복귀해서 이 파르제네마저 완전히 격파를 해버립니다. 대단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제네는 화병 걸려서 죽어요. 전 부상도 입었고. 부들부들. 왜냐하면 자기가 무패의 장수인데 한 번 졌다고 잘린 거예요. 프랑스 황제한테, 스페인 황제한테. 펠리페 2세가 잘못했네. 그래서 화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서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한 장수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 군사 천재는 단 한 명, 앙리 4세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군사 제1인자가 되는 거죠. 이때 나이 30대. 왕이 군사 1인자라니 이 얼마나 든든한가. 그지. 근데 이제 그 카톨릭 리그는 우리는 머릿수와 돈이 있다 이러고 있는데 자 돈은 있었어요. 돈은 많죠. 있었는데 많은데 머릿수는 점점 딸려. 왜냐하면 이기잖아요. 자 우리는 모든 프랑스인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죠. 네. 이겼어. 어떤 지역을 점령했어. 포로를 안 죽이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 국왕이고 너네는 프랑스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카톨릭 동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의 신민이니까. 그럼요. 앙리의 세는 늘어나죠. 가마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파리는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똥꼬집이 있네. 이제 앙리 4세를 가장 증오하는 도시는 파리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드디어 수도 파리를 1593년에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두를 취하게 하는 파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게요. 앙리가 취할 것인가 파리가 취할 것인가. 이때 나이 40. 파리를 포위했어. 절정의 독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 파리 시민은 우리는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러면서 옥새 투쟁을 감행을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걸어 잠그고 다 죽겠다. 왜냐하면 위그노가 싫기도 했겠지만 어차피 앙리 4세가 다 죽일 거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버텼으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앙리 4세가 파리에서 당했던 일 자체가 그쵸. 성 바르텔레오 거기서 앙리 4세 측근들 신하들 앙리 4세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학살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파리 시민 있나요? 없어요. 다 원죄를 졌단 말이야 앙리 4세한테. 그런데 여기서 앙리 4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일부러 포위를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노인, 여자, 아이들, 이렇게 병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를 일부러 눈 감아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짐은 공동묘지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 아, 간지 폭풍의 대상이에요. 진짜 이 사람, 멋있죠. 이 사람은 손 하나만 까딱하면 파리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그저 다 죽이면 돼요. 파리는 도저히 뭐 저항을 할 수가 없어. 앙리는 끈질기게 참고 기다린 거지. 파리 시민들이 알아서 성문을 열어주기를 했는데 이제 파리 시민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결국 앙리는 인생에서 나는 이 결정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어마어마해요. 이건 정말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자, 시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기 신앙의 변절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기엔 쉽지 않죠. 개종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를 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정말. 게다가 자기가 어떤 입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딱 바꾼다라는 거는 대단하죠 진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역사에 남아있죠. 파리는 비사를 들여서라도 가질 가치가 있다. 아, 이 대인배. 네. 그리고 이런 말, 왕은 항복이 아닌 환영을 받아야 한다. 어른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그노들의 함께 싸운 유혹한 거 모든 아니야, 희생을 한- 지금? 그러니까 어른은 흥분제가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위그노 입장에 문제가 남잖아요. 네. 위그노 왕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준 위그노 부하들, 병사들, 위그노 그때 세력들. 죽었던 사람들. 앙리는 먼저 이제 위그노 신도들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위그노인 신복들에게 권유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은 뭐냐면 왕이 생각하는 게 뭔지 사실 눈치채이잖아. 아, 저 사람 개종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떠밀어야지. 그게 신화된 도리 아니에요? 그렇죠. 폐하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프랑스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혼자서나마 이 굴욕적인 개종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위그노 신자였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복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든 프랑스라고 했을 때 그 뜻에 감화해서 따라왔다면 그렇죠. 충분히 이 이 정도까지 뜻을. 부하들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뜻을 알겠죠.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막시밀리앙입니다. 불편러. 네. 드디어 등장했네. 네. 11살 때 데려왔다는. 그래서 아직 파리 입성은 안 됐고 왕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위한 협약을 치르러 이제 그 파리 측의 신학자들하고 네. 그 준비된 그 임시 막사 같은 그 조약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길에 가톨릭 위그노 할 것 없이 근처의 백성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신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를 방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제는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래. 차라리 빨리 죽이러 밀고 들어오든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평화롭게 이 내전을 종식시켜 준다니 이제는 그냥 다 된 거야. 아, 나 안 죽어도 돼? 내가 또 안 죽여도 돼? 이게 얼마나 커요. 이제는 평화만 남은 거야. 그러면은 이 파리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강성 카톨릭 동맹 세력이죠. 네. 네. 카톨릭 리그. 이 사람들의 그 필두가 누굽니까? 마옌느잖아. 아직 안 가셨군요, 이분은. 그러니까 파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앙리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죠. 한번 위그노였던 사람의 가톨릭 개종은 그 진정한 가톨릭이 아니에요. 저기 한번 대북으로 송구만 들었나? 빨갱이. 안보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뼛속까지 진정한 가톨릭이 아닌 자는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버텼지만 이미 파리 시민들 그다음에 파리 내 정치 세력은 앙리의 개종 결심을 듣고 그냥 기절이죠. 너무 감격해서 이건 기절 수준이죠, 대표님. 이건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거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도 지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만큼 사람이 썰려 나갔으면 알아야지. 그럼 이제 마옌느는 더 이상 허튼 소리 했다가 맞아 죽게 된 거야. 저주를 받을 광장에 거라는데. 끌려 나와서. 굳이 여기서 안보 얘기했다가 그러면은 파리가 앙리 4세한테 넘어갈 건데 그러면은 그 파리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대관식을 할 거잖아. 네.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이 없으니 진정한 대관식을 진정하지 않게 망쳐주겠어 이러면서 중세 이론에 보면 왕관 한가운데 그 왕따시만한 보석이 동글뱅이 커다란 박혀 보석. 있잖아. 네. 요 보석을 칼로 빼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치졸해. 가운데 보석이 없는 왕관은 진정한 왕관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내 윗사람이면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 진정한 왕관을 쓰지 못한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닐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보석을 빼서 달아난 거예요. 가져라 가져 임마. 딴 거 끼우면 되지. 그렇게 1594년 드디어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보석 없는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거행했죠. 네. 프랑스를 재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 과정이 정말 멋있네요. 네. 원래 보통 이런 류의 왕들이 정복하면 어떤 내용은 다 그냥 전쟁이잖아요. 피해 축제잖아요. 전쟁하고 이겼다잖아요. 점령군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떤 그 평화 무드, 화해와 이게 되게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때 프랑스는 폐허였고 당시의 기록이 도적을 제외한 자는 그 누구도 3주일 이상을 버틸 식량과 물자가 없다. 누구나 도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전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마옌느가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파리에 입성하니까 나는 파리 바깥에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지 하고 파리 바깥에 갔는데 파리에 들어간 순간 프랑스가 다 앙리 4세 거거든. 네. 어딜 도망가. 다시 오세요. 부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마옌느를 죽이는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마옌느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프랑스인들이잖아. 그렇죠. 숫자도 많아. 이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장을 처치하는데 수장을 처치하면 논리적으로 같이 행동했던 부하들도 내버려 두면 법원 측이 위배되잖아. 그렇죠. 또 그래서- 불화의 씨앗을 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 새끼 어떡하지 하다가 이 보석도 다시 압수 안 했어요. 그 대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망신을 주고 만 거죠. 각자 그릇에 맞는 것을 얻었다. 그는 보석을, 나는 국가를. 앙리뽕에 취하네요. 근데 이렇게 복수를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앙리도. 그 마옌느가 이때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비만이었대요. 그러니까 비만이니까 관절은 더 아프고 관절은 더 아프니까 못 움직이고. 더 못 움직여. 이제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던 네. 그런 사람인데 이 마옌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나 하자고 불러서 하루 종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드넓은 정원을 걸으며. 그 다리가 얼마나 아파 땀을 어. 뻘뻘 흘리면서 그냥 낑낑대면서 왕을 쫓아다닌 거예요. 마엔느는 이걸로 복수를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유쾌하신 분이네요. 나는 그렇게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엔느는 굉장히 절망했다 그래요.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으니까 한 번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인배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들었을 때 웃을 수 있잖아. 그지. 마엔느를 좀 바보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쾌한 방식으로 이걸 매조지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앙리는 프랑스를 어떻게 재건했는가. 이 얘기가 또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네. 생각하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야? 그 아까 이게 자꾸 이름이 바르톨로메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바르톨로뮤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바르톨로메오가 원래 라틴어고 바솔로뮤 바톨로뮤. 원래 그 호머 심슨의 아들인 맞아요. 바트가 바솔로뮤 네. 심슨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바르톨로메오 그때 그게 사실 죽여도 너무 죽였잖아. 너무 죽였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눈앞에서 본 사람이라면 절멸의 무슬모라는 거를 뭐 물론 거기서 정말로 피해 복수를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종류가 나눠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절멸을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멸의 무슬모를 깨닫는 사람도 현자 타임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앙리처럼. 근데 앙리가 아마 그 무슬모함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다행인 거였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게 하등 의미가 없구나 이게. 프랑스가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진짜 너희들을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끝난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카톨릭의 피로 모든 강을 물들여 버리겠어.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출전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다 돌려보내고 그렇죠. 다시 가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치킨 왕이 되는가 그 얘기를 내일 마저 하고요. 네. 2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프랑스가 통합되었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